호재라고 보는 건 미증시가 이제 뭐 다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3일째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찍었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적으로는 뭐 미증시가 어쨌든 호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정치적인 이벤트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니까 토요일 날 뭐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내일이죠. 지난주에는 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안 됐고 네. 내일 4시로 1시간 앞당겨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네. 관련된 이벤트가 과연 이제 성공할 거냐. 뭐 지금 보면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정도인데 네. 뭐 맨날 버전이 바뀌니까요. 그렇죠. 지나가 내일 봐야 아는 거니까. 예, 내일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라고 제가 봤는데 어,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들은 저기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치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요. 네. 선물은 오히려 이번 주에 12,000개 정도 수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이 많이 파셨고 개인들이 판 거를 거의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들이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그 하락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탄핵이 불발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 같다라는 세간의 평가들이 많았던 네. 월요일 날 개인들이 엄청 던지셨어요. 맞아요. 저 지인분도 화요일 날 통화했는데 네. 어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다신 주식 안 한대요. 아이고. 거기서 파신 분들 그러니까 맞아요. 많았어요. 지난 네. 금요일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진짜 이거 뭐 우리나라 더 힘들어지겠는데 이런 평가들 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못 참고 파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제 일종의 뭐 투매 비슷한 현상들을 기관들이 낚아채는 모습이었고 사실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기관들 저 매수한 이번 주 1조 6천억 중에 네. 반 이상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한 8,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세부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연기금도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포지션에 대한 것들 사실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는데 워낙 하락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2,400 깨면서 또 흐름들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네. 뭐 예전에 이제 우리들 한 두 번쯤 탄핵의 경험이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월요일날 하락하니까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코스피의 그 PR단의 흐름의 바닥을 깨고 내려왔다. 네. 원래 8배 잘 안 깨는데 7.9배까지 내려왔다. 월요일 하락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더 내려갈 건데 이제 이런 반응들 속에서 네. 개인들은 아쉽게도 좀 던지시는 물량을 연기금 같은 데서는 잽싸게 좀 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고 네. 오늘도 어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제하고 혹시 되게 특이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했거든요. 맞아요. 어제 한 갑자기 2시쯤 네. 돼갖고서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너지 맞아요. 솔루션 이런 거 막 올라가길래 네. 이게 왜 근데 오늘 아침에 혹시 정확한 원인 보셨나요? 정확한 원인이요? 아니, 왜 어저께 그런 수급이 들어왔었는지에 선물 대해서 옵션 만기일 영향 뭐 그래서 아니었을까요?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기를 맞아서 뭔가 네. 좀 현선물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네. 그런 효과들이 났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특이한 현상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뭐 다른 방향성이 또 눈에 띄어야 되는데 결국은 종가상으로 잘 견뎠어요. 뭐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조금 내렸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잘 버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번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화위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물갈이, 그러니까 뭐 밭을 경작을 하고 나서 한번 확 뒤집어줘야지 그 다음 또 농사를 할 수 맞아요. 있게끔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오히려 이번 네. 이슈로 인해서 더 시장이 가벼워졌다라고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가벼워졌죠.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왜 월미도 디스코 팡팡 얘기 드렸었는데 네. 마지막에 떨어져 나간 분들만 아쉬운 거예요. 힘대로 쓰다가 마지막에 굴러다닌 거죠. 마지막에 떨어져 나간 거. 맞아요. 아예 끝까지 버티든가 아니면 일찍 떨어져 나갔으면 가운데서 춤추면 되는데
그것도 네. 못하고 마지막에 굴러다니시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저희 이제 오래된 분들 가끔 얘기하는 소리인데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후의 시철을 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숙명. 먼저 좀 산화하신 아니면 좀 드랍하신 네. 그런 분들의 매물들을 결국 주어야지만 그게 음. 바닥에 가까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본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네. 악재도 있는데 어젠가요? 네, 담화. 현 대통령의 네. 그 영상 담화 통해 네. 가지고 아니 며칠 전에는 뭐 이양을 할 것처럼 뭔가 하더니 갑자기 맞상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내일 뭐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지금부터 사실 이제 최소 2달, 석 달, 과거의 예를 보면 2~3달이고 최대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재판의 어떤 결과를 놓고 법리 공방들 같은 것들이 치열하게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또 율사고 호화 변호인단을 아마 꾸려서 아마 맞대응을 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이게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양쪽의 싸움이 아마 꽤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쉽게 이거 아닌데 왜 온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네. 이건 진짜 무조건이야 이렇게 빨리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양쪽에서는 기다 아니다 갖고 계속 싸우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양쪽의 의견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따져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아마 시간이 좀 제 생각에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보시는군요. 빨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2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한 번은 2달, 네. 한 번은 석 달 걸렸거든요. 네. 근데 뭐 법상으로는 180일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한 넉 달 이상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 흐름 동안에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원래대로면 뭐 지금 며칠 오르긴 했는데 그럼 환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냐? 뭐 1400 아주 극초반 이렇게 돌아가냐? 그냥 1430원에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50원을 돌파하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막 죽겠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1410원대로 쫙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간보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 이번 주를 내다봤던 세간의 평가보단 우리 장은 좋았죠. 그렇죠.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오를 거라고 또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의외로 첫날은 그러려니 뭐 둘째 날도 오르네. 그러다 어제 같은 날은 이 막판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보는데 하나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 좀 이따 또 오를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볍게 좀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이번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오히려 되게 무거웠었는데 마치 뭐 이런 표현은 정말 맞진 않지만 오랜만에 사우나 해가지고 몸이 개운해진 느낌? 뭐 그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누군가한테는 참 그런 시장인데 네. 어쨌든 그럼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이 있었을까요? 오늘 뭐 그냥 움직인 거대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내일 있는 그 이벤트 가지고 뭐 세론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자극제가 될 거다 이러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게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일까 싶지만 이번에 사실 요 한 7, 8일 동안에요. 거의 매일 5배 움직였죠. 오른 애도 있어요. 네. 예. 뭐 한 2배는 기본이고 네. 한 30여 개 종목. 그리고 이번에 오를 때 보니까 15% 이상 오르는 종목이 80개에서 10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또 흔히 말하는 정태라고 하죠. 정치 테마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단순 인맥주였다가 이제 정책주로 좀 옮겨가더라고요. 뭐 일자리 정책, 또뭐 산하 관련된 네. 정책.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느 정권이 일자리랑 그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안 했던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굳이 뭐가 바뀌면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요. 네. 오늘 창투사 같은 것들이 보란 듯이 하여튼 강세를 좀 나타내서 일자리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좀 표현이 됐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오늘 시장 아마 다 보셨겠지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작고 네. 오랜만에 보는 소형주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연관돼 있는 종목 중에서도 네. 원래 간판 주식들은 잘 안 갔고요. 말씀 주신 대로 동전주 네. 한 300억, 400억 하는 그 정도 녀석들이 네. 좀 많이 움직였고 저 창투사 개념들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작아요. 네. 작고 주가 자체 그 절대값도 작은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 이렇게. 진짜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후반에 시장을 지배했던 모습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원래 남북경협주라고 소위 불려졌었는데 지금 남북경협은 뭐 거의 초토화돼 있다시피 하니까 사실 그쵸. 붙이기도 좀 그런데 북미 관계 개선주라고 보통 요새 좀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일신석재, 인디에프, 신원처럼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들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주, 심지어는 아까 철도주도 좀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다 깨고 뭐 폭파하고 난리인데 언제 다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이제 정책주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될 것이다. 부산산업, 우원개발, 뭐 동아재질 특수개발 이런 것들 좀 움직였고요. 줄기세포 쪽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코아스템하고 메디포스트 강하게 움직였고 네. AI 그 소프트웨어 이쪽 강했습니다. SP, 이스트 좋았고 신고가 중에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그 흔히 말해서 야당 대표의 뭐 대표주 이렇게 얘기한 게 오리엔트 전공 이번 주 내내 올랐고요. 성광랜드는 조선기자재 쪽에서 또 우뚝 섰고요. 그 38번째 우리나라 신약으로 인정받은 그 약을 만든 비보존 제약이 오늘 빠른 상한가 네. 들어가면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되게 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저런 네. 테마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냥. 지금 뭐 아예 대북주를 사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 네. 그러니까 시장이란 데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을 저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맨 처음 이제 올라갈 때 얘네들이 왜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대다수의 투자가분들은 동참을 못하죠. 왜 그쵸.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2배, 3배 올라가면 이건가 이제 생각하시다가 4배, 5배 올라가면 이거네 이러고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다 들어가시면 네. 4배, 5배 오른 다음에 끈을 잡으시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안 그랬습니까?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에서 회담 가지고 그럴 때 막 마치 뭐 곧 통일에 근접할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은 통일 관련된 남북경협주가 움직였지만 네.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다 제자리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금요일 같은 시장이기도 했고 여러 좀 테마주들이 많이 좀 산발적으로 움직인 시장이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그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보면은 제가 이번 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은 물론 빠지긴 했는데 네. 화수목금이 어쨌든 4일 오른 게요. 네. 이번 화수목금만 보면 아마 세계에서 탑급으로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다우는 3일 동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인이 10만, 나스닥이 2만 찍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웬만큼 뭐 그 목적, 뭐 이게 목표였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에 도달되니까 이제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 물론 뭐 20만, 50만 불러대는 코인러들이 있지만 네. 10만 불쯤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나스닥도 결국은 바득바득 우겨서 2만 가니까 나오는 것 같고 머스크 어저께 기사 많이 났었죠. 인류 최초의 600조 사나 이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네? 부러워요. 저는 배가 아픈 정도도 아니고 거기다 뭐 스페이스 X 가치가 500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네. 그런 거 보통 나오면 꼭지더라고요. 희한하게. 단기적으로 좀 중기 정도 이상으로 꼭질 수도 있는데 워낙 네. 지금 뭐 머스크 이상을 보면 네. 뭐 트럼프랑 거의 지금 뭐 연대돼 있다라는 이런 그쵸, 얘기도 거의 나올 2인자라는 정도라서 얘기도 네. 나오니까. 그래서 뭐 결국 이번 주에도 뭐 트럼프 한마디, 네. 머스크 한마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많이 정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네. 어찌됐든 과하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디 가격의 어떤 숫자가 표현이 될 때 보면 아 이만큼 많이 올랐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절대값이 600조라는 게 그 제한선인지 아니면 뭐 700조, 800조를 향해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좀 둔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테슬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스페이스 X의 가치도 6개월 만에 거의 2배 정도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좀 쉬어갈 많이 때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번에 좀 굳이 이걸 기다렸다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한 뭐 품이긴 네. 하지만 아까 제일 말씀 먼저 주신 것처럼 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성격으로 갑자기 좀 탈바꿈이 된 대신에 네. 미국의 시장은 약간 이제 볼 거 다 봤다라는 시장이라서 오히려 다음 주나 뭐 이런 흐름에서도 우리 시장이 글쎄요 내일 정도의 어떤 그 정적인 이벤트가 만약 뭐 생각한 대로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엔 지리한 공방인데 그걸 계속 정치 이벤트로만 생각을 하면 답이 없고 이제는 경제로 다시 돌아와서 왜냐하면 그게 되는 순간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뭘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대통령은 만약 탄핵이 의결이 되면 직무정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소리는 지를지 몰라도 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시하고 주변에서 어쨌든 그 재판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주변의 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재판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나머지 가지고서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네. 어쨌든 지금 조금 제가 아침에 긁느라고 5시였는데 네. 아까 오다 보니까 4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결의 결과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삼성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뭐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조금 안 주고 늦추는 거 이런 거 최소 1, 2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주면은 그거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네. 인텔이다 마이크론이다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막 올라가길래 보조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수령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조만간 바뀌었죠. 순서대로 보면 국내 기업들 주고 나서 뭐 저는 그 규모 순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 이제 TSMC 인텔 받고 TSMC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삼성전자다 이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받았더라고요. 또. 그러게요. 뭐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여튼 뭐 먼저 주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어서 이 이후에 또 어떤 뭐 신사업에 대한 비전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파월이 한 2, 3주 전에 얘기하기로는 뭐 금리 안 내릴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금리 내릴 거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 트럼프가 웬일인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또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금리는 내릴 거란 얘기가 많은데 금리 스몰하게 이제 0.25 내리는 것보다 네. 점도표가 그러니까 어저께 왜 PPI 같은 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게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내년에 한 3번, 4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점도표 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네. 오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음 주에 좀 관심을 끄는 이벤트이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에 좀 추가적으로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네, 사실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을 우리가 좀 미리 반영을 했잖아요. 네, 맞이를 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의 악재가 추가적으로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뭐 저희가
다 마찬가지지만 설마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할 만큼의 파괴력이 큰 이벤트가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해서 네. 사실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좀 흥미스러웠는데 네. 그래도 또 이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빨리 뭐 시장은 나름대로 V자형으로 반등을 하면서 흐름들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더 놀래키면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연말은 어떻게든 좀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아마 웬만한 거 나오면 이제 놀라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의 상황을 보고 그러면은요. 네. 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까 봐요. 시나리오요? 내일 음. 표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고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뭐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물론 뭐 만약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우리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하방은 좀 제한이 돼 있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네. 뭐 이번 주 후반 돼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결이라는 흐름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지도 모르는 어떤 정책이나 네. 이번 정부에서 좀 피해봤던 그런 이유라고 이제 소위 이제 불리는 종목들의 강세가 여전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뭐 원전은 어제 하루 반짝했지만 오늘 또 약세고 뭐 대왕거래 쪽도 좀 비슷하고 밸류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이제 정책 동력이 조금은 이제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뭐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게 정치 테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변동성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 재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달 전, 3달 전부터 계속 울거먹기에는 이제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좀 지났다는 생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멘텀의 약화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부 종목들 네. 약간 세론의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식으로 돼도 결국은 또 지리한 공방이 있게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바로 된다 아니다 이런 거 사실 이게 그럴 겁니다. 아마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은 자진하야였으면 바로 2달 내에 대선이기 때문에 네. 관련주가 죽을 일이 없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최소 2달에서 최장 5개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 가지고 어떻게 3, 4개월 뭐 평균적으로 계속 끌고만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가 올라갈 때 또 반도체가 올라갈 때 2차 전지류가 작년도 여름까지 쫙 올라갈 때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섹터가 뭐가 나오면 이제 물려주게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뭐 정치 테마주가 그냥 제일 셌으니까요. 재밌기도 하고 네. 세기도 하고 야 이건 뭐 솔직히 가치가 변하는 건 없는데 가격이 막 1,000~1,500씩 변하니까 네. 뭐 진짜 개타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물려가지고 정신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버려가지고 상각이 위상돼 갖고 뭐 탈출하신 분도 있고 되게 뭐 맞아요. 좋은 경험을 이번에 하신 분도 네.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인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기 가결 부결 뭐가 됐든 어쨌든 종목들 테마들이 네.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결국에는 진짜 얘네들 뭐 100개쯤이 움직여도 사실 시장 뭐 삼성전자 하나 네. 재채기하면 그쪽에 파장이 더 큰 게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말 사이에 있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지 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해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3, 4일 간격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파장이 좀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환율이 안 내려오거나 안정화가 안 됐는데 우리 지수가 갑자기 2,500 이상으로 가서 뭐 야, 드디어 신세계를 경험하러 갑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께서 물려있는 포인트들이 최소한 2,550선에서 600 사이쯤 이상이 많이 물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바로 전까지만 가주다가 이제 신용하다가 말아야지 뭐 솔직히 기관들이 사도 그 개인들이 뭐 좀 덜 먹고서라도 이 정도면 나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단계까지는 안 간단 말이죠. 약 올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해보고 나올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받아줄게. 이번에 주초에 받아준 것처럼. 근데 바닥에서 긁은 사람들이 차익을 내고서 나올 정도거나 위에서 물린 하단선에서 이 정도만 올라와라, 여기만 올라오면 팔고서 안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준만큼만 딱 올린다 이거죠. 제가 봐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다음 주 이후. 다음 주 뭐 계속 같은 비슷한? 말씀들 드렸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번에 4일 정도 반등의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은 뭐 몇 개 있어요. 중국의 부양책 이슈도 있고 결국 또 금투세가 결국은 그래도 이 와중에 폐지가 됐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야당에서 정신이 없지만 상법 개정도 연내 막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이 되면 또 그게 뭐 CEO급이나 아니면 대주주들한테는 굉장히 막 폭망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네, 이게 또 시장이 의외로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 다른 나라는 임의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뒤늦게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지금 고공권에서 언제 엑시트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더 바닥을 갈 수 없을 만큼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을 써서 올라가는 그런 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보면 무주공산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금 누가 어떤 작업을 해서 종목에 대해서 뭐 사활을 걸어서 크게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일 때는 작동이 돼서 저것들 뭐 하는 거지 이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에서 이번에 뭐 테마주는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많이 올랐을까 싶지만 네, 어떤 종목이든 으쌰으쌰 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밸류업에 어떤 힘을 빌리든 어떤 식이든 올라간다고 할 때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그렇죠. 걸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그 시각들 같이 편승해서 같이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방 뜨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 윈윈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분위기는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메이저 수금 계속 들어와 가지고 개인들 드랍하게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계속 주워 모으면서 생각지도 않은 반등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뭐 우리 12월 말은 산타렐리는 죽어도 없어 이거였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조금 희망을 갑자기 가지는 뭐 분위기로. 산타님이 진짜 뭐 KTX 타고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KTX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셔야죠. 지금 너무 안 왔잖아요. 예, 너무 안 네. 왔는데 제발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네, 그럼 지금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요. 그 머스크의 약발이 굉장히 아직은 있어서 그저께 비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비만 약값을 낮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방점을 두니까 사실 간밤에 일라릴리랑 뭐 노보노디스크가 1, 2% 빠졌는데요. 네, 진짜 뒷얘기는 뒤에 있거든요. 비만약을 가격을 낮춰야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처방을 받아서 살을 빼야 미국의 그 의료보험과 관련된 비용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을 낮추면 피는 줄어들지만 퀀티티가 늘어나서 해당되는 회사한테 나쁠 건 없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처방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게 되면 근원적인 어떤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면서 병원 가는 어떤 그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정부 효율화 뭐 수장이라고 돼 있는 앨런 머스크의 구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비만 치료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더 약발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다시 살쪘던데요? 그 안 먹나 보죠. 왜냐하면 어, 그거 네. 다 요요예요. 계속 뭐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거 이게 참 그 상술이 무서운 건데 네. 뭐 1년 한 3, 4개월짜리 프로그램 하면 끝이 아니에요. 네. 계속 해야 돼요. 살이 쪘다면 빠질 이게 때까지 지금 뭐 계속. 계속 안 맞고 있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부자가 그래도 돼갖고. 네, 그래도 어쨌든 이슈 자체는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오늘 GM에서 로보택시 철수한다고 하니까 네. 아침에 이제 테슬라랑 연계되어 있는 또 자율주행주들 이런 것들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거 그 머스크가 한 3일 전에 X에다 올린 글이 있어요. 기간은 안 정했는데 결국은 수천만 대 테슬라 차가 24시간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로보택시의 근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유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차도 누가 부르면 가서 태워서 일 보고 다시 또 돌아와서 돈 차고에 벌어오고. 돈 벌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차가 네. 이게 뭐 그러면 과열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많은 차들이 괜히 차고에 있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있을 필요가 없이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의 절대량은 줄어도 다 돌아다니구나 24시간 움직이게 되면 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래에 정말 저런 게 뭐 그림처럼 상용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자동차의 절대값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조금 먼 미래가 되겠는데 네. 당장은 영향을 받는 건 GM이 저거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 이런 그 자동차 기업들이 또 뭐 1조 이상 손해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살아남는 게 또 테슬라요 이러다 보니까 그쵸. 테슬라의 FSD라든가 로보택시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XR 쪽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테마들 좀 움직였는데 결국 내년 초에 삼성하고 구글하고 뭐 해서 XR 기기 출시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요. 근데 저게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지속성이 잘 없죠. 없는데 뭐 연초에 그 애플이 그거 내놨을 때 어쨌든 애플에서 내놨으니까 그래서 몇 달은 좀 기대값이 약간 있었는데 이제 한두 분기 지나니까 잘 안 팔려가지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뭐 메타에서 내왔던 그런 이제 글래스 개념의 그런 것들 되게 얇은 네. 레이벤 형태의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삼성에서 내놓는 그 글래스는 애플 형식이 아니고 메타 형식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사실 제일 써들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컴이에요. 그쵸. 예, 이게 이제 구글에서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칩을 썼더니만 저는 십자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십자년이 뭐야 막 그랬는데 10에 24승이에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를 5분 만에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무시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네. 일각에서는 저 큐비트가 낮아서 암호화폐 뭐 해독하거나 이제 파해하려면 뭐 능력이 한 10년은 더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중국에서 구글에서 얘기한 게 105 큐비트였는데 그것보다 거의 5배 정도 규모의 큐비트를 갖고 있는 양자컴 또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오히려 가상화폐 업계에는 적지 않은 이제 불안감으로 또 오고 있는데 네. 결국 양자컴이 등장한다 이게 또 마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시각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한 거랑 비슷한 개념? 그 정도로. 네, 그런 정도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양자컴을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봐서 뭐 2030년 정도 이렇게 봤던 건데 네. 어떻게든 조금 초도 모델이라도 뭐 나오면서 이런 이슈를 던지고 나니까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도 그 어수선한 와중에 양자 컴퓨터 종목이 뭐 이틀 연속 상주 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양자컴 또 초전도 통신 이렇게 좀 엮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종합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매주 말씀드렸던 장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빨갛게 보는 게 그래도 이번에 어떤 정책 이벤트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희망적이거나 우상향의 음. 패턴을 가져오죠. 조선기자재 끄떡없고요. 네. 한류 나쁘지 않았어요. 음. 드론 쪽도 워낙 무인기기 얘기를 많이 해서 앨런 머스크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력 인프라 별로 안 나빴어요. AI 소프트웨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은 현 정권의 이제 수혜 업종이라는 차원에서 뭐 1, 2주 흐름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 휴머노이드 쪽도 이제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중론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는 투어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 제한 국가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반응들이 별로였기 때문에 중립 쪽으로 좀 까만색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